안녕 여러분.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귀엽죠? 관종짓을 해줘야 돼. 지금 팟캐스트 프로젝트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 정신없는 선생님의 아무 말 대잔치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의기투합해서 송보아 선생님과 저 아이린 쌤밖에 최시강이라고 말 못하고 아이린 쌤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2018년 9월 9일에 만났어요. 날짜까지 기억했죠? 어디서 만났죠, 선생님? 네, 성서에 있는, 이거 간접 광고 아닌가요? 간접 광고 아니에서 이거 바꿀게요. 네네. 써만 이런 거. 이거 아니면 삐 처리하면 돼요. 삐, 카페, 네. 삐로 하겠습니다. 자. 있잖아요. 이 카페에 가면은 물이 흐르고 있거든요. 그 좋아요. 물이 어떻게 흐르는지 관찰하셔도 좋고, 맞아요. 또 약간 이렇게 수족관처럼 되는 곳인데, 거기에 안 빠지게 조심하셔야 돼요. 그냥 할 일 없을 때 그냥 가서 안 했어도 물소리가 나기 때문에 그냥 열심히 유유자적 책도 보면서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간접 광고 맞습니다, 이거. 여기서 뭘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자, 1번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송보아쌤 말씀해주세요. 먼저 근황 토크를 할 거고요. 학교에서 각각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근황 토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각자 생각해 볼 거리에 대해서 서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수업에서 또 영어를 어떻게 하면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아이디어도 얘기해 볼 거고요. 그리고 영화에 대해서 각각 5자 토크를 할 겁니다. 준비하셨습니까? 아니요, 전혀 몰랐습니다. 지금 이제 즉석에서 해보겠어요. 저희가 지금 정신이 없어서 수업을 하다가 막 일을 하다 와서 지금 정신 나간 상태입니다. 그걸 감안해 주시고 열심히 시청해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저희가 만나고 있는 아이들이 고민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걸 이제 여러분들이랑 같이 나눠보면은 더 좋은 아이디어들이 생길 것 같아서 고민 얘기도 한번 나눠볼게요. 사실 저는 지금 5번에 집중이 되고 선생님 어디에? 저는 2번이요. 2번. 우리가 낮에 카톡으로 이렇게 무엇을 얘기할지 서로 나누었는데 사실 생각이 지금 별로 없지만 말하다 보면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영화도 재밌을 것 같으니까 한번 기대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생활 속 영어. 영어 선생님이기 때문에 압박감에 못 이겨서 한번 넣어보고 나중에 잘 나가면 중국어까지 하고 이제 송보아쌤과 영어를 같이 연습할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정말요? 아니 약간 받았잖아요. 그래서 한번 우리 미리 스크립트를 짜면 좋겠지만 시간이 안 됐기 때문에 즉석에서 한번 영어 실력이 올라가겠군요. 아닙니다. 다들 비슷하죠. 3번은 좋아하는 책 글기 인상 깊은 부분을 소개해보는데 사실 준비가 안 된 관계로 즉석에서 우와, 영어 책이네요. Are you happy? 당신 지금 행복한 제목만 영어예요. 제목만 영어예요. 한국 책입니다. 한국 책입니다. Are you happy? 전혀 출판사에 그걸 받지 않았고요. 프라임 출판사입니다. 5,000원 적혀있네요. 옛날 책인 것 같아. 넘어가겠습니다. 저희 이제 준비한 영화는 목격자입니다. 목격자 보셨나요? 아직 못 봤습니다. 전 되게 이게 감동이라기보다 좀 전율이 일어난 게 이게 약간 살인사건이라서 아이들한테 직접적으로 보여주긴 그렇지만 약간 포인트라든지 메시지가 있어서 가져왔고 그 광고에서 살인사건 말고 사건으로 얘기할게요. 사건이 일어날 때 그 범인이 목격한 사람을 이제 아파트 단지에서 목격한 걸 이제 추격하는 모습이 추격자의 약간 버전인데 다운그레이드 버전인데 아파트에서 이제 몇 층에서 보고 있는 새알리는 장면을 보고 되게 소름이 끼쳐가지고 저는 이런 영화를 좋아해서 이렇게 봐보러 갔어요. 그래서 가서 느낀 건 뭐냐면 우리 주변에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 무섭다는 생각. 사실 이 영화는 CCTV도 있잖아 사실. 주변에 CCTV가 정말 많은데 영화에서 사실 차에서도 CCTV를 찍히시잖아. 그렇지만 그거를 간과하고 그냥 그걸 무시하고 영화적 상상력으로 그냥 버무렸지만 현실성은 좀 없는 것 같고 그렇지만 우리가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이었냐면 여자가 이제 죽는 삐리리 죽는 사건인데 살인을 당한 이게 되게 교육적이지 않나? 괜찮아요. 죽는 사건인데 거기서 이제 여자가 살려주세요 이렇게 help me 얘기하거든. 한국 영화 살려달라고 하지만 아무도 나오지 않고 신고도 하지 않았어 사실. 여기서 이제 여기 카페가 여기예요 카페.
이런 이런 층이 있어. 우리가 고층에 있어. 근데 예를 들어서 밖에서 help me 소리가 들려. 네. 살려주세요. 네. 근데 누군가 보러 갔지. 이제 이렇게 보러 갔지만 주인공이 이성민인데 이성민 배우가 보러 갔지만 네. 폰은 절대로 꺼내지 않았어. 나 같으면 바로 신고했을 텐데. 네. 선생님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저도 일단은 신고했을 것 같아요. 저는 정말 신고는 오늘 추천하거든요. 그래서 지하철에서 뭔가 치근덕대는 남자가 봐도 신고를 해. 네. 문자 같은 거. 아니면 거기 무슨 뭐 번호를 보내주세요 이런 데가 있잖아요. 무조건 신고를 하는 편인데 우와. 이런 경우는 이제 배우가 이제 덜덜덜 떨다가 못하는 경우고 네. 중간에 와이프가 불을 켜거든요. 네. 불을 켰는데 밖에 살인자가 있으니까 남자가 놀라서 불을 꺼. 네. 근데 그걸 또 봐. 네. 그걸 이제 그 살인마가 보고 또 새알려서 또 찾아오는 거야 나중에. 네. 정말 재밌었던 건데 네. 사실 영화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리뷰어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걸 얘기할 수는 없지만 약간 메시지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 키티 제노비스 사건이 뭐냐면 1900 제가 조사를 좀 했습니다. 네. 읽어볼게요. 1924년에 네. 이 키티 제노비스라는 28살 여성이 새벽 3시 네. 30분에 뉴욕시 자기 근처 집에서 강도에 의해서 강간당하고 살해를 당했어. 네. 근데 새벽 3시 30분 여러분들은 뭐 하고 있을까요? 자고 있겠죠? 그쵸. 근데 의외로 지금 60년대라서 지금 이 여자가 35분간 강도랑 사투를 벌이고 3차례 공격받았고 네. 38개 가구가 소리를 들었지만 아무도 신고를 안 했대. 그 살해당했어. 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다들 충격에 빠졌어요. 네. 근데 38개 가구 중에 몇 가구는 대부분의 가구가 그냥 남자친구랑 싸우겠거니 금방 끝나겠거니 이렇게 네. 생각을 하고 절대로 신고를 안 했고 네. 세 가구는 신고를 했다고 하는데 이제 약간 부풀린 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선생님 같으면 어떻게 하겠고 저는 일단은 아무도 신고를 안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세 가구는 그래도. 그러니까 이게 밝혀지지 않은 건데 사실 뉴욕타임즈 이런 데서 네. 세 가구가 신고했으나 뭐 끝끝내 살해당해 이렇게 발표를 했으면 네. 절대로 그게 너무 크게 보여지지 않을 텐데 되게 충격적인 사건으로 기록되고 있다고 하네요. 네. 선생님 같으면 신고하시겠어요? 네, 근데 일단은 지금은 이렇게 신고할 거라고 얘기를 하겠지만은 저도 똑같은 상황이 되면은 너무 당황해서 맞아요. 뭐 아무것도 못 하게 되고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 밖에 살아달라고. 저는 집을 얘기를 할 수 없지만 집에서 조용히 독립해 살고 있는데 네. 밖에서 새벽 5시에 네. 쿵거리는 전소가 났어. 벽에. 그래서 사실 너무 놀래서 정말 사실 아까는 신고한다고 했지만 네. 그때 당신은 그냥 조용히 누워 있었어. 네. 그러니까 내가 말을 지키지 못한 거지. 그때는 이제 나도 움직일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고, 네. 나도 그 무리 중에 하나였고, 그러니까 여러 가구가 있을 때는 절대로 나서지 않는다고 하는 게 있더라고. 그리고 네. 사회적인 예절이라는 얘기가 있던데, 네. 그게 뭐냐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네. 실험에서 심리학자 2명이 실험을 했는데, 네. 연기를 피우는 방에 이제 인체 무해한 연기를 피우고 한 사람은 실험을 하는데 나머지 한 몇 명 연기자가 이제 보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다른 연구팀은 아무도 없고 그냥 그러니까 그 실험자 한 명만 가져두고 갔는데 실험자가 그러니까 연기 보고 있는 사람이 없을 때는 신고를 했지만 보고 있는 사람이 여러 명일 때는 서로 가겠지. 네. 그리고 사실 여기 이렇게 모여 있는 거를 흐트러뜨리고 싶지 않은 거 사실. 그래서 사회적 예절이라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개념이. 그래서 제가 말을 잘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니요. 꼭 이해돼요. 어려워요 사실. 그러니까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책임감을 덜 느끼는. 그치, 덜 느끼고 죄책감 덜 느끼고 그리고 이 관계를 깨트리고 싶지 않고 이 조용한 사회를 약간 세월호 얘기를 하면 그렇지만 그러니까 뭔가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좀 더 안정감을 느끼고 싶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약간 그런 것도 있다고 들었어요. 사실 어려워요. 그 이름이 사회적 예절인 거를 처음 알았어요. 찾아봤지만 그렇게 뭔가 유명한 문구 같진 않은 것 같고 인용된 거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방관자는 학교 폭력이 많이 나오는데 애들이 학교 폭력 얘기하면서 선생님 방관자가 너무 싫어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그래서
애들의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네. 또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애들한테 그런 얘기 들으니까. 네. 저도 이제 선생님 말씀을 들으니까 좀 이제 떠오르는 그런 기억이 있는데 중학교 때 제 친구가 이제 선배들한테 한번 맞은 적이 있었어요. 근데 운동장에서 모든 거의 전교생이 다 보고 있는 가운데에서 이제 대놓고 맞았는데 이제 저도 이제 그때 방관자였던 거죠. 그치. 네. 뭔가 액션을 취하기에는. 네, 네. 진짜 이제 많은 소심해지지. 사람들이 다 보고만 있고 아 어떡하지 하는데 어느 누구 하나 뭐 선생님한테 뛰어간다든지 이런 걸 이제 못한 거예요. 왜냐면 맞아요. 이제 그렇게 했다가 나한테 불이익이 돌아오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근데 너무 그 장면이 충격적이어서 그냥 얼어붙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사실 성인과의 사회적 관계에서도 제가 최근에 겪은 정말요? 아시잖아요. 그 약간 어른들끼리 싸울 때도 사실 처음에 시작에 뭔가 말 다툼이 할 상황이 느껴지면 네. 자리를 피하게 되지. 네. 말린다거나 뭔가 중간에 네. 자제하시라거나 그런 말을 잘 못하겠단 말이죠. 네. 근데 어릴 때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고 네.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때 기억이 너무 안 좋게 남아있어서 약간 비슷한 상황이 되면은 그때를 떠올리면서 아 똑같은 후회는 하지 말자 이런 거 스스로 다짐을 하면서 맞아요. 계속 이제 살고 있는데 그래도 지금 뭐 성인이 돼서 좀 뭐 마음이 좀 강해졌다고는 하지만은 진짜 아까 말씀하신 그런 그 주택가에서 일어났던 사건처럼 맞아. 엄청 더 극한 상황을 보면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런 두려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 인간의 공포심이니까 네. 본연의 공포심이라서 우리가 네. 도덕적인 가치로 뭔가 네. 이게 맞다 저게 맞다 할 수 없지만 신고하려고 합니다. 네. 네, 어려워요. 이불속에 숨어서 신고해야겠죠. 네. 그래서 3번 만약 골목에서 커다랗게 쫓기게 되면 당신은 어떻게 반응할 건가요? 네. 지위와 상관없이 이 말을 되게 꽂혔고 이제 인간이라면 위협적인 상황에 누구나 이런 행동을 취한다고 한다고 하는데 그럼 이 네 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제가 선택하면 되는 건가요? 아마 이 네 가지 중에 네. 본능적으로 뭔가 선택할 것 같아요. 네, 저는 1번일 것 같아요. 일단 반응을 못하고 맞아요. 얼어붙어서 이 상황이 어떻게든 이렇게 지나가거나 아니면 누군가가 나를 구해주기를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걸 검은 사제들에서 봤거든요. 검은 사제도 봤어요? 아니, 못 봤어요. 거기에 이제 강동원이 나와요. 잠깐 당겨도 되는데. 네. 아, 괜찮아요. 강동원이 나와요. 네. 강동원이 멋있는 사제가 나온단 말이에요. 네. 사제복에 정말 잘 어울리는데 근데 그 사람이 트라우마가 있어. 네. 어릴 때 동생이 개에 물려 죽은 거예요. 이 상황이지. 세상에. 걔는 진짜 이제 꼼짝 도망갈 수도 없었고 어린 나이에 물려 죽었지. 네. 그런 생각이 나네요. 그러니까 저도 이런 적이 어릴 때 있었는데 네. 저는 강아지가 예쁘지만 무섭긴 무섭거든요. 네. 저는 도망갔던 것 같아요. 와. 아까 어른들 싸울 때도 도망갔다는 말처럼 네. 3번 저는 도망가는 거 선택합니다. 그래서 약간 그런 위협이 왔을 때 회피하는 심리로 방어 기제가 있다 하잖아요. 네. 근데 여기 4번이 약간 가리는데 네. 뭐죠? 결국 가족에게 위협이 될까봐 싸우게 되는 싸우게 이런 된다. 거 같아요. 파이트니까. 네네. 영어 읽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싸울 수 있는 사람 정말 대단한 사람. 네. 맞아. 그래서 사실 목격자에서도 네. 이 영화 자체가 공권력에 이제 힘을 빌릴 수도 있지만 경찰을 믿지 못하고 이 주인공이 직접 가서 싸우고 4번으로. 네. 처음에는 1번이었어요. 그 다음에 목격하지 않았다고 2번도 해. 네. 절대로 나는 본 적도 없고 왜냐면 우리 가족이 당할까봐. 네. 그래서 계속 피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그 경찰이랑 자기가 인터뷰할 때 네. 범인종이 있어 심지어 오토바이 타고 보고 있어. 근데 절대로 말을 못하는 거지. 네.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절대 나 이제 가만히 있을 수 없다. 내가 싸우러 가겠다. 네. 거기서 이제 비현실적이긴 하지만 가서 직접 싸우거든요. 그러다 산사태가 나. 그 다음에 압권입니다. 스포일러 아닙니까? 스포일러. 조심하시면. 근데 제가 볼 때 이게 졸작이라고 하는데 추격자의 이제 왕빌 버전이라 하는데 제가 볼 때 좋았어 되게. 저는 전문가가 아니고 스릴러를 좋아하지만 B급이니까 약간 저는 좋았어 되게. 네. 그래서 목격자가 성공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그 주인공 그 곽시양이 범인인데 범인 스포일러가 아니에요. 범인이 곽시양이 잘생겨가지고 범인인데 무섭겠나 되게. 근데 그 사람이 이제 그 사람이 이제 뭘 보내냐
잘생겼다고요? 그 사람이 범인인데 그 사람이 되게 무섭게 나오고 네. 되게 쫓으려고 노력하고 되게 무감각하게 나와요. 사이코패스처럼. 눈동자 연기를 잘했는데 그 동기가 없어. 그 자기 진짜 무섭네요. 사실 그 동기가 없는 게 더 무섭잖아. 근데 설득력은 별로 없죠. 이제 왜 죽이는지 굳이 왜. 네. 근데 그런 게 좀 안타깝죠. 영화를 얘기할 때는. 네. 여자가 정말 안타깝죠. 왜 희생자는 항상 여자고. 그런 생각도 많이 했고. 네. 희생자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네. 웃으면서 얘기하면 안 되는데. 네. 넘어갈까요? 네. 네. 잘 끝냈어요. 그다음, 12인의 성난 사람들. 네, 이거 이제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영화인데요. 우선 선생님 뭐 기억에 남는 광고 있으세요? 광고. 남자는 여자입니다. 아, 네. 최근에 최진실 무슨 인간극장 이런 거 봐서 그 기억나. 네. 이제 그 광고만큼 되게 좀 사람들한테 좀 신선하게 다가왔던 광고가 하나 있는데요. 이제 유호성 씨가 나와서 모두가 얘라고 할 때 이제 아니라고 외치는 그런 광고가 있었어요. 어떤 증권사 광고였었거든요. 저는 다 예스라서. 예스맨이라서. 네, 그래서 이제 자기 소신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는 광고였고, 이제 이게 나왔을 당시만 하더라도 지금보다도 더욱더 공동체 의식을 중시하고, 이제 개인주의를 이제 보이는 사람한테는 되게 튄다, 맞아요. 분위기 망친다, 이런. 그렇죠. 네. 제가 놀아서. 이렇게 말하는 분위기가 진짜 더 심했었거든요. 맞아. 근데 이렇게 아니라고 하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되게 이렇게 새롭게 많이 받아들였던. 그 당시 네, 이제 그 당시 상황으로는 네, 새롭다. 그런 기억이 이제 많이 납니다. 맞아, 파격적인 내용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소개드릴 영화에도 이런 유호성 같은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유호성보다도 더 대단하게 이렇게 자기 소신을 끝까지 주장하는 그런 인물이 나옵니다. 누군지 궁금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아직까지도 사람들이 그냥 만장일치라고 하면은 서로 좀 눈치 보면서 저도 그렇게 할게요 이렇게 하는 분위기가 좀 그래도 있잖아요. 근데 이런 분위기 속에서도 진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게 있으면은 끝까지 옳다고 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던져주는 영화예요. 그래서 어떤 소년이 아버지를 죽였다는 그런 이제 의혹을 받고 재판을 하게 됩니다. 이제 미국 배경으로 이 이야기가 펼쳐지는데 배심원들이 이제 서로 토론을 해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소년은 아버지를 죽였다, 유죄다, 유죄다. 이렇게 이제 결정하고 거의 만장일치로 이 사람이 이제 재판에서 유죄 선고를 받으려고 하는데 딱 한 사람이 아니라고 이 사람은 무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나머지 사람들은 빨리 가고 싶기도 하고. 아이씨 보통. 네. 가고 싶잖아. 사실. 네. 빨리 그냥 뭐 빨리 끝내버리자. 이거 뭐 저 사람 말 들을 필요도 없어. 이러면서 가버리려고도 하고 그리고 그냥 다수가 다 그냥 무죄라고 하니까 넘기려고 그냥 묵살해버리려고 해요. 근데 무죄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진짜 포기를 하지 않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계속 한 사람 한 사람을 이제 설득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스포일러인데 결국에는 사람들이 스포일러 해도 되나요? 스포일러주의. 네, 결국에는 사람들이 다 무죄라고 이렇게 생각이 바뀌게 되는 그런 영화입니다. 한 사람에 의해 했군요. 네. 근데 이제 이 영화가 재밌는 이유가 사람들마다 유죄라고 판단했던 근거가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자기의 이제 출신, 계급이 좀 낮아서 그것과 관련된 열등감 때문에 이제 자기가 유죄라고 판단하게 되는 그런 과정도 나오고. 열등감, 맞아. 속에 생각하는 심리적인 게 있어요. 네. 트라우마라든지. 네. 그리고 가치관. 이제 증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뭔가 착오가 있어서 잘못 생각해서 맞아요. 유죄라고 판단을 내리는 사람도 있고 그런 다양한 유형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나는 저 중에서 어떤 사람과 제일 닮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영화를 봤던 것 같아요. 진짜 꼭 한번 보시기를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국민 참여 재판 제도 뭐 이런 게 있으니까 사회 시간에 봐도 되겠네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이제 우리들은 각자는 판단을 하는데 뭐 물론 논리적으로 판단을 하려고 노력을 하긴 하지만 자각하지 못하는 가운데 네.
진짜 어떤 정말 좌지우지하는 게 있으니까. 네, 치명적으로 그렇게 휘둘리게 되는 부분은 맞아요. 없을까? 있을 거예요. 네, 아마. 좀 돌아보게 되었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합리적인 판단을 못할 때도 분명 있잖아요. 맞아요. 저는 정말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아, 그래요? 왜냐면 학생들하고 얘기할 때 우리 반 학생에게 좀 더 마음적으로, 심정적으로 지지를 하게 되고 좀 편을 들게 되는 것 같아요. 사실 객관적이지 못하다는 걸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것 같고. 네. 전 정말 감정적인. 아, 맞아요. 진짜 감정적일 때가 있어요, 진짜. 맞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다 같이 이거 합리적인 결정이 하고 넘어가지만 그래도 돌이켜보면은 잘못된 선택이었던 적은 없을까. 맞아요. 그렇게 잘못된 선택을 하는데 미치는 또 사회적인 요인은 뭐가 있을까. 이런 거를 한번 여러분이랑 얘기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사회적인. 네. 좋은데요, 되게. 네, 아이고, 이거 잘못 넘겼네요. 돌아갈 수는 없나요? 벌써 5분이요.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고. 지금 시간이 벌써 이렇게 갔나? 알겠습니다. 자, 하루 5분. 12인, 아까 제목 뭐였지? 12인의 12인의 성난 사람들, 그리고 이제 번역된 거다 보니까 12인의 노안 사람들, 이렇게 해도 나와요. 앵그리맨. 네네. 이게 연극으로도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네. 최근에 선인장 꽃피다를 봤는데, 네. 거기 웹사이트에 후기를 남기라 하더라고요. 네. 거기에 누군가가 후기를 계속 남겼던 거에 대해서. 네. 그런 게 뮤지컬 있었나봐요. 그 전에. 네네. 이제 후기를 읽어보진 않았는데. 한번 똑같다는 보고 싶어요. 생각했지, 우연하게. 네. 그래서 나중에 저도 한번 꼭 보고 네. 후기를 남기겠습니다. 후기는 아이린스 홈페이지 유튜브에 올려주세요. 자, 4번 하루 5분 생활 속 영어. 자,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으면 되나요? 네, 선생님 읽어보실래요? 아니, 다 알잖아, 지금. 영어 진짜 오랜만에 Which 하네요. one? 네. Which one is more meaningful to you? Love without money, money without love. 이거 사실 네. 요새 비교급을 공부하고 있어요. 최상급이랑. 네. 그래서 more meaningful 뭐 이런 걸로 이제 네. 3음절 와, 이런 걸 중학교 때 형용사의 배워요? more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건 사실 네. 이 문장을 배운다기보다 more 형용사 뭐 이런 걸 쓰는데 이런 걸 얘기하다가 이제 네. 오늘 주제를 던져줬지. 여러 가지를 주고 너에게 뭐가 중요하니 뭐 네. 이런 얘기를 하다가 네. Which one is more meaningful to you? Love without money. 돈이 없는 사랑이 중요하니? 사랑이 없는 돈이 돈이 많은 것이 나았니? 뭐 이런 네. 얘기를 하는데 애들의 네. 선택은 뭐였을까요? 제 생각에는 사랑을 선택한 학생들이 더 많았을 것 같아요. 학생에 따라 다르고 네. money is more important. 이런 애들일 수 없어요. 왜냐면 뭐 학부모님의 역량도 있을 것이고 가정적인 상황도 있을 것이고 약간 네. 돈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아이들이 많았고 네. 사실 현재 경제 상황도 안 좋고 그러니까 네. 취업도 있고 그러니까 돈이 네. 중요하다 무조건. 네. 사실 10년 전에도 사채업자 꿈이라는 애도 있었고 약간 그 문화라든지 드라마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Love Without Money는 몇 명 있었어요. 몇 명. 사랑이 중요하죠. 가정에 뭐 love in family is more important than anything else. 뭐 다른 것보다 더 가족 간의 사랑이 중요해. 이런 애들이 있었어요. 왜냐면 이미 거기에서 평화를 느낀 애들이나 감정적인 평온함을 느꼈으면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네. 되게 좋았던 애들도 많았고 의견은 서로 다를 수 있다는 걸 인정하면서 네. 선생님 뭐가 더 중요해요? 너무 교과서적인 답으로 느껴지실 수 있겠지만은 일단은 사랑 쪽을 택할 것 같아요. 사랑이 이제 어떤 애가 질문했지 오늘 수업하면서 선생님 사랑이 여기서 뭘 의미합니까? 정말 철학적인 일을 했어. 네. 남녀 간의 사랑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가족 간의 사랑도 있을 수 있고 네. 여기서는 선생님과 종교에 이런 게 아니고 네. 남녀 간의 사랑을 얘기했다. 사실 네. 쌤이 단순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네. 너의 정말 다양한 해석에 정말 멋있다. 해석이 멋있다 이런 얘기 했고 수업 시간 사실 했던 걸 위주로 하고 왔고 선생님은 사랑이 더 중요한 거 맞죠? 네. 그러니까 사실 사랑이 없으면 돈이 아무리 많다고 한들 뭐가 중요한가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그 중에 또 뭐 서브 퀘스천에 뭘 줬냐면 Which one is more meaningful or important to you? 기억이 갑자기 뭐가 있었더라? inner peace or physical health. 와, inner peace가 중요한가요? 질문이네요. physical health. 신체 건강이 중요한가?
이게 두 개가 이제 분리할 수 없다고는 알고는 있지만 그쵸, 근데 그쵸, 맞아요. 저의 대답은 이너피스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건강 헬스의 건강이란 개념 안에 이너 피스가 포함되어 있지만 네. 약간 애들한테 어떤 얘기를 해주고 싶었냐면 네. 이너 피스가 우리 사실 그 유지하기 쉽지 않잖아 사실. 네. 그리고 애들한테도 그런 게 있는지 갈등이 있는지를 물어보고 싶었고 그걸 토대로 네. 아 너희가 어떤 상황에 힘든가 스트레스 받고 자기만의 어떤 그걸 유지하는 내면의 평화를 유지하는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를 얘기하고 싶어서 그런 걸 물어봤어요. 애들이 이너피스가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애가 정말 많았어요. 네. 그리고 사실 어떤 애들은 축구, 플레이 사커 뭐가 있을 것 같아요. 플레이 컴퓨터 게임스 뭐 노래 듣기도 있을 것 같아요. 노래 하기, 샤우트도 있었고 소리 지는 것도 있었고 take a rest, 휴식 취하는 애도 있었고 근데 어떤 애들은 몇 명은 저는 이거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이너피스가 중요한데 선생님 저는 저만의 방식이 없는 애들이 있었어요. 사실 그런 애들은 뭐 모범생들, 좀 감정이 기복이 없는 아이들 그런 애도 있었고 그런 얘기를 할 기회가 없다는 게 좀 안타까웠던 것 같고 사실 수업 시간에 이런 얘기 하니까 서로 얘기도 하고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이너피스를 이제 선택한 이유가 일단은 내가 신체적인 건강을 위해서 뭔가를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이너피스 이거를 위해서 어떤 것을 하겠다 이걸 목표로 두고 하면은 둘 다 좀 따라오는 느낌을 두 마리 토끼를 다 제가 잡을 약간 수 그런 느낌을 개인적으로 받았었어요. 사실 그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는 게 운동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으니까 운동하다 보면 건강도 얻을 수 있고 다 연결된 거예요 사실. 그래서 그 요새 뜨고 있는 게 마음 챙김. 맞아요. 구글에서 이제 본사에서 그런 거 하는데 전부 이제 사람들이 일을 위해 달려온 거야 서양에서 막 일을 위해 성과를 위해 투자하잖아요. 근데 열심히 해봤자 했는데 나중에 느낀 게 보기가 지나갑니다. 그래서 결국에 자기 안에 한번 침잠해보자는 움직임이 일어난 거야. 그래서 전문가들이고 구글러고 뭐 본사에 있는 사람 직원들이 그런 걸 하면서 자기의 뭔가 마음의 내적인 평화가 다가오는 걸 느낀 거예요. 그게 되게 최근에 동양에는 이미 불교도 있고 뭐 명상도 있고 선도 많은데 그걸 다시 이제 재조명하고 약간 상품화하고 서양에서 그렇대. 그래서 지금 되게 사람들이 몰려든대 그쪽으로 서양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는 이미 하고 있으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넘어갈까? 끝난다 이제? 마지막이네요. 먼저 첫 번째 선생님이 나누고 싶은 아이들의 맞아요. 사연 얘기. 제가 최근에 상담을 토요일도 하고 일요일도 했는데 토요일에는 전화로 하고 일요일에는 만나서 했어요. 맥도날드 가서 햄버거 사주고 정말 대단했는데 친구 관계가 힘든 어떤 애가 있었고 그 실명을 바뀔 수 없고 S군이라고 할게요. 그 S군이 이제 친구 관계가 힘들어서 여자친구를 자기가 만들고 썸녀가 정말 많아서 애들끼리 갈등도 많고 사실 걔가 잘생겼긴 잘생겼죠. 그렇지만 이제 의존을 계속 하는 거예요. 여자친구 관계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는 어떤 결론을 내렸나요? 선생님 저는 이제 더 이상 사귀지 않겠어요. 근데 너는 정말 좋아하는 건 알겠지. 근데 그 친구 여자친구랑 또 헤어졌어요 최근에. 그래서 제가 아이들 관계에 이제 친구에 이제 의존한 친구 관계가 정말 중요하고 사실. Friendship is more important than anything else. 연습하면 됩니다 이렇게. Friendship이 정말 중요한데 우정이 중요한데 사실 그걸 돌이켜보면 우정을 어떻게 유지하는지 그것도 사실 모르고 어떻게 자기가 다가서는지도 잘 모르고 포커스는 이거였어요 이제. 먼저 다가서는 방법 그리고 만드는 건 좋지만 유지하는 게 힘들다 2번. 그리고 맞춰주는 거. 이게 친구한테 맞춰주기. 친구의 욕구에 맞춰주기. 귀 기울여주는 게 애들 사실 잘 몰라요. 어른도 모르거든요. 사실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느낀 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애기를 조언을 해주는 것밖에 없고 사실 지금은 잘하고 있다고 하지 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친구 관계 어떻게 맺어야 될지 모르는 친구들한테 뭔가 약간 비슷한 상황이 나오는 드라마나 아니면은 뭐 소설 같은 거 이런 걸 추천을 해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런 데서 배운 점도 있었고 활용을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친구 관계가 중학교에 제일 중요하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선생님은 1학년을 맡으셨는데 저는 2, 3학년들을 지금 가르치고 있거든요. 2, 3학년들을 좀 살펴보면은 이미 입학했을 때부터 어느 정도 좀 이렇게 고착화된 그런 관계들이 있어요.
그래서 초반에 어딘가에도 끼지 못한 친구들은 그냥 졸업할 때까지 계속 그냥 주위에 맴돌면서 좀 혼자 지내는 경우를 많이 제가 봤습니다. 그리고 안쪽에 이렇게 무리에 또 섞여 있다가도 어떤 사건을 계기로 해서 그 속에서 이제 좀 벗어나거나 관계가 멀어지면은 또 다른 데로 못 가는 친구들도 있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이제 계속 반복적으로 보다 보니까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하면 좀 도와줄 수 있을까? 좀 아이들이 서로 또 개방적인 마음으로 이런 친구들과도 놀아봤다가 저런 친구와도 놀아보면 또 얻을 수 있는 것도 많잖아요. 사실 고착화되어 있다고 하지만 또 섞일 수도 있는 부분도 있는데 네. 가능성을 좀 열어주고 접근해야 될 것 같고 저도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고 같이 치킨 파티도 하고 제가 수십 번을 했어요. 올해도 하고 작년에도 하고 매해 했는데 그때마다 느끼는 게 있었던 것 같아. 사실 돈을 뭔가 쓰긴 하지만 학급비라든지 뭐 그런 연구회비라든지 그런 걸 끌어쓰고 사실 사비로 쓸 수도 있죠. 그렇지만 그걸 부담이니까 요구할 순 없지만 같이 뭔가 과자 파티라든지 뭐 중간에 맛있는 거 두고 차 한 잔 두고 서로 얘기하고 저는 처음에 티파티 같은 것도 했어요. 처음에 S 중에 갔을 때 제가 방금 얘기를 할 뻔했는데 S 중에 갔을 때 너무 힘들었어 애들하고 애들이 힘들고 애들하고도 아까 애들끼리도 힘들고 서로 이제 모여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내성적인 애들끼리 우리 점심시간에 차 한잔 하자 티타임을 가지자 무조건 전학원에 혼자 있는 애 데리고 와 그렇게 초대를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애들끼리 서로 알거든요. 같이 모여서 수다 떠는 거만 여자애들끼리 남자애들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약간 소소한 게 많았습니다 학교에서 사실. 그리고 학교에 막 어떤 얘기를 또 하고 싶었냐면 아침에 일찍 오면 애들하고 같이 막 스터디 모임도 하고 그런 걸 만들고 싶었는데 사실 그건 힘들었죠. 스터디라서 그러니까 뭔가 먹는 모임 했으면 더 많이 왔을 텐데 그러니까 약간 학교 안에서도 그런 얘기 동아리라고 하면 그렇지만 약간 빨리 만났다가 헤어지고 뭐 약간 좋았다고 힘들 때 오고 아니면 헤어지고 그런 게 많았으면 좋겠어 사실. 참고가 많이 되네요. 어려워요 사실. 이 문제는 선생님들 누구나 다 고민하고 있을 거고. 선생님 혹시 이번에 해안을 가지신 선생님 계시면 저희에게 알려주시면 저희가 사연으로 채택해서 열심히 알려드릴게요. 네, 저희에게 많은 아이디어를 주세요. 네, 넣어주시면 감사합니다. 선생님. 지금 끝났나요? 네. 31분에 됐어.